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그 분쟁 문제를 가지고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옮겨 보시죠. 네, 이 필리핀하고 중국이 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오래됐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스페시픽한 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필리핀 측 주장은 그 중국이 남중국 해상의 재보급 임무에 관한 합의를 국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딜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해석이 있죠. 그 정말 it's a big deal 그러면 심각할 때는 큰 문제라고도 하면서 이게 외교 문서의 그 대체어로 쓰이기도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근년에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상황이 그 좀 잘 돌아가고 했었을 당시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세기의談判, 통 큰 합의, 뭐 또 그 딜메이커 그러면 협상가 이런 말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듯이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밑에 본문 속에서 그 어레인지먼트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리핀 외교부는 그 일요일 그 중국 측이 어, 약정을 곡해했다는 그 혐의를 제기를 했는데요. 어, 이 약정은 양국 간에 체결됨으로써 필리핀의 그 병력 이 해안의 해안상의 해군함에 그 주둔하고 있는 그 병력들에 대한 재보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남중국 해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레인지먼트 있죠? 이 어레인지먼트가 뭐 책상 같은 거를 잘 어, 자리에 놔두다는가 그러면 일단 뭐 배치 같은 배열 같은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딜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외교 문서의 대체 문서로서 쓰이기도 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딜, arrangement, accord, pact 이런 정도의 단어들이 있어서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들 각자는 또 그 자체적으로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어레인지먼트가 약정, 그 두 국가 간에 지금 체결한 게 제명하죠. 국가 대 국가로서 정식으로. 그럴 때는 지금 밑에 보면 이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재보급 관련 전초기지 블라블라. 지금 여기서는 합의라고 어떤 분이 보이스 아메리카라고 이제 미국을 대변하는 방송이죠. 그 보이스 아메리카 그쪽 방송에서 이렇게 그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게 그 다른 쪽에 보면은 한미일 간의 그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체결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는 그냥 그 양쪽이 의견 일치를 봤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약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어떻게 보면 계약 성격으로 그렇지만 상위 외교 문서 뭐 조약, 협약, 협정은 아닌 그렇지만 정식으로 이제 체결한 문건을 얘기할 때 이걸 써서 약정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저 합의보다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약정이라고 한 거고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연장선상에 서 가면은 저 위에 그 제목에도 같이 사실은 맞춰서 쌍을 이뤄서 그 약정이라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에세이를 쓴다든가 그럴 때도 그렇고요. 이 한 단어를 그 다른 동의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 쓰는 경향이 굉장히 짙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rangement, deal.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해변에 위치한이라고 하는 위치를 이제 동사로 써서 이렇게 갔는데 해상 해변 그 관련해서 위치 같은 것들 잠깐 보시죠.
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코스트가 있죠. 코스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안이죠. 그 다음에 쇼라고도 하는데 이 해변, 백사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해변이 있고, 그 다음이 연안, 그리고 근해, 옵쇼가 있어요. 이걸, 우리 해군에서는 이게 합쳐서 원래는, 둘을 합쳐서 연근해라고 그 지리학적으로, 해양학적으로 하는데, 우리 해군에서는 연안 전투함이라고 일단 리토럴 해석을 뺍니다. 자, 그리고 비금융 쪽, 비군사 쪽에 여괴 금융 할 때 해석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원문상에 지금 그 troop이 이제 병력이죠. 그래서 there is a troop 그러면 어떤 사전에도 아직도 이게 부대로 나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there is a group, a troop 그러면 한 명의 병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부대로 유니트하고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딜메이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뼛속까지 협상가다. 이런 식의 이제 문구도 최근 수업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분쟁 대상인 제히 토마스 암초에서 누차 그 충돌을 한 후에 양국은 그 임시 약정을 앞서 이달 어,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시에라 마들의 그 함에 주둔하는 그 장병들에게 대한 그 제보급 임무에 관한 것입니다. 어, 이 시에라 마드레는 해군함으로써 필리핀이 그 의도적으로 1999년에 그 좌초시켜서 그 자국의 해상 영유권을 그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shoal이라는 말은 원래 모래톱이라고 해서 그 켜켜이 모래가 이제 쌓여가지고 형성되는 해양 지형인데 이게 이제 암초라고 리프 있죠? 리프 그 암초 그렇게 해석이 그냥 못을 박았어요. 암기 사항이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이쪽 남중국해 분쟁 지역을 논하면 이걸 뺄 수가 없죠. 이 정도는 꼭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스프레틀리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시사군도 자, 시사군도, 난사군도. 그래서, 어, 두 가지가 있죠. 그, 스프레틀리, 난사, 그다음 페르세 앨런스, 시사군도.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메리타임을 기본적으로 군에서 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게 클레임은 그냥 주장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테리토리얼이 이제 좀 빠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 영토에 대한 주장, 영유권 이렇게 해서 원래는 territorial ownership까지 또 정식으로 가려면 claim over territorial ownership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왕왕 빠집니다. 자, 이 해상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양이라는 말을 이제 군에서 쓸 때요. 해양임 하면은 머린 있죠. 머린을 일반적으로 해양 생물 같은 거 할 때 머린을 쓰는데 그걸 군에서 쓰면은 머린이 해병대를 뜻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거 말고 그 오시아닉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해양 강국 그러면 오시아닉 파워 이렇게 표기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 베슬이라는 말은 음, 이것만 갖고는 군함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크기도 모르고 그 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해군이 붙었으니까 해군함 알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얼마나 큰 크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타낼 때 정확히는 자, 그 시에라 마드레라고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에 관한 다른 지문인데 이쪽에서 이 ran aground, had her run aground 이렇게 좌초시켰다. 아까 ground로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정식이죠. run aground, 좌초시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큰 배를 얘기할 때 군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서 ship을 붙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그만 배로 길단 두 개로 구분을 하면 boat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그 세분화해서 두 가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링크 해서 들어오면 저희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단정과 주정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주정이 크고 취역을 합니다. 정식으로 임무를 부여받는 커미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 단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정은 그 취역기를 다는 그런 행사도 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볼 수 있죠. 강습 단정 assault boat가 있고 그보다 큰 강습 주정 assault craft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자, 그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라운드가 아까 이 좌초라고 했잖아요. 항공기 쪽에도 이런 비슷한 예를 쓰죠. They grounded the aircraft. 이러면 그 항공기가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상에 머무르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자주 쓰죠. 여기서는 그런데 그 바다에 그 바다에 땅에 닿게 그 배를 간다면 지상이야 뭐 비행기가 내려와서 땅에 닿으면은 이륙을 안 하는 상태가 되지만 쉽게 말하면 얘는 바닷속에 물 속에 어, 해저에 닿으면 좌초되는 거죠. 그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un aground equal ground 배 같은 경우에 좌초 이렇게 됩니다. 자, 필리핀의 외교부 대변인은 그 토요일 이 재보급 임무, 그날 행한 재보급 임무가 아무 사건 없이, 즉 무사히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한편 그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들이 상식적인 그 거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코스트가드,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르면 일단 해양 경비대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고유명사식으로 이름이 달렸죠. 한국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해양경찰, 해경 이렇게 하고요. 일본은 해상보안청이라고 합니다. 해상보안청. 자, 그렇지만 중국 중국 측 해양경비대에서는 그 이 중국 측 대변인은 이 중국의 해안 경비대가 이 임무 전에 그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 함정을 통항하도록 했는데 그 그에 앞서 그 현장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운터 파트가 지금 중국으로 하면은 똑같은 역할의 상대자를 뜻하는 거죠. 똑같은 계급이라거나.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차이니즈 코스트 가드가 없으면 방금 이 차이니즈 코스트 가드를 얘기했었으니까 코스트 가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코스트 가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중국의 그 똑같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는 이쪽이 되겠죠. 중국 측 대변인 그렇게 해서 이 카운터파트의 상대를 저런 식으로 막 섞여 있을 때는 가끔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함정이 통과하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통과를 할 때 항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행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정식이겠고요. 자, 이 씬이 현장으로서 군사 맥락에서 정식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현장이 몇 가지가 있죠. 범죄 쪽에 crime scene, 건설, construction site, 그다음에 뭐 북한의 김정은이 현장 지도한다 그러는데요. 그럴 때 필드나 어떨 때는 로컬로 쓰기도 하는데 field guidance 요즘에 대세입니다. field guidance. 자, 그다음에 현장에서라고 하는 묘사를 할 때 on the ground 이것도 유명하죠. 자, 대변인은 일요일 발언을 통해서 이 중국이 제보급 임무를 곡해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그 양국이 어떻게 이 오산과 오해를 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점을 그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그 인정하는 그 대신 그 대변인은 필리핀과 그 중국 간 그 합의된 그 사항을 그 곡해하는 쪽을 택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자, 계산을 이제 잘못하는 셈법을 잘못 두는 오산이 있겠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오판이 있죠. 여기 오해가 있고 오산이 있고 오판 misjudgment 기본적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남중국해 그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약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